할 말 있습니까? 대표님 오늘 술 한잔 합시다. 아 술이야 맨날 뭐 좋지 뭔데 왜 또 술 좀 그만 무시다 힘들다. A분 연락 왔습니다. A가 누군데? 만나주세요 하셨던 분 그분 왜? 바로 사입하고 바로 며칠 시작하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 왔어요. 미쳤구나. 진짜로? 진짜로. 어디로 메일 왔어? 네, 메일 왔어요. 너무 감사. 한잔 깝시다. 이번 달에 이 제품이 그 현대상품에서 거의 막 50만 이상 했는데 다음 달에 뭐 이게 막 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답들은 계속 하는 얘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안 된다. 노가다다. 노가다가 안 되고 네, 진짜 없다는 그래서- 거. 이분 그래 손목 나갔어요.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벤츠 딜러 그리고 오래 일을 했었고 그리고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우디, 뭐 복스바겐 뭐 이쪽으로 수입차. 네, 쪽으로만 쭉 있다가 이제 42살에 제가 지금 올해 44이거든요. 42살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일은 몇 년 하신 거예요? 17년을 했죠. 와. 17년을 이쪽 일을 하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사실 해볼 거 다 해봤고 뭐 판매왕도 다 해봤고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좀 겁이 났던 게 오프라인이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벤츠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는 벤츠 코리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예. 개인이 유튜브나 노출하는 순간에는 이제 제가 퇴사를 했어요. 영업을 자체를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 네,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웃긴 게 이제 벤츠에서도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결국에 테슬라처럼 되겠다. 왜냐면 수수료 떼고 뭐 떼면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수익 점에서 훨씬 낫잖아요. 근데 조만간 한 10년 내에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알아보고 그런 건 아니고 무작정 퇴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할지를 생각은 잡아보지도 안 했어요. 않고 왜냐면 그걸 생각을 하고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떨어지고. 네, 네. 오히려 이제 판단을 내리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뭘 해야 되지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생각 하신 거네요. 네, 아예. 근데 아이템 선정에도 아예 뭐 아예 없었어요.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애기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나마 이제 그런 게 많아. 그나마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는 실적이 네, 조금 여유가 돼서 판매하고. 이제 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이제 한 1년을 꼬라박았죠. 1년 동안을 진짜 더 웃긴 게 더 대박인 건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뭘 할지는 모르고 법인부터 만들었다는 네. 사무실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회사 사업장 만들고 아니 법인 만들 때 그거 하잖아요. 뭐 종목이라든지 다 선정하잖아. 다 했어요. 부동산 투자 이런 걸 다 했어요. 정확한 그냥. 야, 여기서 우리가 해보고 하나에 집중하자. 일단은 세팅하고 나서 이제 하는군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멋있다. 미친 거였죠. 근데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더 신기한 게 뭐 대표님도 아마 지금 느끼시겠지만 벤츠라는 딱지를 딱 떼버리니까 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그때 완전히 느껴져. 이게 그래서 한 3개월 퇴사하고 한 3개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멘탈 다 나겠었고. 제 꿈은 그건데 지금 대표님 하시는 거 제 브랜드로 그걸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온라인 비즈니스 지식이 없다 보니까 경험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 소팅하는 능력도 좀 키우고 싶고 소싱하는 능력 이렇게 된다는 그걸 뭐 물론 프로그램 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궁극적인 좀 저는 그거예요. 제 거 팔고 싶은. 혹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꿉니다. 근데 뭐 댓글 보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냐면 이 다른 그 채널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발도 있고 막 하는데 보면 대부분 진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다가 디지털 노마다 답당하다 보면 시간 늦게 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그걸 꿈꿉니다. 뭐 꿈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만 꿈은 맞아요. 그래서 큰 그림이 어쨌든 대표님도 그려져야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가 왜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진짜 몇 억씩 날아가면서 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돈과 비용 다 쓰면서 네, 저는 직접 배워보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죠. 이사님 또한 구매 대행으로만 나는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처음에는 그냥 딱 여기만 보이니까. 딱 제 모습을 또 어쩌 보면은 제 같은 경험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컨텐츠를 찍는 이유가 근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여유 자금은 어떻게 조금 지금요? 네, 지금 현재 생기세요? 어때요? 지금 한 1억 정도는 그까지
그까지 없습니다. 그까지는 안 돼요. 지금 한 4천 정도 한 있어요. 4천 정도. 그걸 다 쓰면 생활 못 하시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예, 그거는 다 써도 됩니다.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또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네. 또 자본금 또 사람들마다 네. 다 다르고 하니까 네. 어떤 분은 돈이 진짜 여유가 많으신데 계속 이렇게 구매 대용으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솔루션을 드리는 게 맞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굳이 그런 자기가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데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대표님. 충분하세요. 구매 대용으로는 차고 넘칩니다. 사실 이 정도 자본이시면 사입으로도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사입은 리스크가 좀 있는 게 딱 당장 생각 드는 게 뭐예요? 재고죠. 창고. 맞죠? 창고도 필요하죠. 어떤 물건을 내가 사입했는데 만약에 안 팔리면 그리고 또 물류 보내는 거 누가 해요? 맞아요. 네. 진짜 천점선님이잖아. 그래서 이사님 생각은 어때요? 대표님이 지금 4천만 원 정도면 사실 사입을 시작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사입이 근데 많이 그렇게 안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제 돈 주고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시면 되죠. 그 시작. 작게 시작하는. 저도 사입이 결국에는 그 마진이 높다는 장점인 거죠. 그리고 내 브랜드니까 네, 맞아요.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죠. 저도 사입 시작 처음 했을 때는 300만 원으로 시작했었어요. 300으로 네, 사입이. 그러니까 그 상품을 소싱한 상품을 정한 다음에요. 소량만 사입을 하는 거예요. 소량만 요거 뭐 몇 개, 요거 몇 개, 몇 개만 딱 사입해가지고 저는 로켓그로스에 넣었었거든요. 로켓그로스에 넣어서 팔리는 걸 보면서 요거는 잘 팔리고 요거는 아니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잘 팔리는 거는 이거랑 비슷한 거를 늘려가고. 근데 물론 물량으로 공세하는 사람은 이기진 못해요. 그렇죠. 예,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의 돈인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단계별로 저도 돈이 없었으니까 사입으로 넘어갔을 때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만약에 그런 돈이 있고 누가 내한테 그런 솔루션을 줬다면 저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도 4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평소에 어떻게 관심 있는 쇼핑을 자주 하세요? 어떠세요? 쇼핑은 그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그 저희 나라에는 뛰보다가 티커머스라고 버튼 네. 리모컨 있잖아요. 편하니까. 홈쇼핑. 홈쇼핑. 그 귀차니즘에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컴퓨터에서 되게 하나 검색을 하면은 그 뭐랄까 이게 연관 검색 네, 하고. 이게 막 이렇게 큐레이션을 네. 해주잖아요. 거기에 솔깃해서 하는 게 있고 그 쇼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검색해서 많이 하죠. 하나씩. 아주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관심 있는 부분이 뭐 예를 관심. 들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좋아해서 전자제품 생거랑 맨날 사고 막 이런 거라고 있다면 대표님은 저도 약간은 주로 뭐 카메라라든지 뭐 그런 핸드폰 유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도 좀 검색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팅 많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해서 골프 치고 나면 골프 할 때 선물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저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거 선물 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먹는 걸 좋아하세요? 밀키트 막 그런 건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제 저기 막 이렇게 제가 다니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신경 저는 필요할 때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오늘 이거 검색해서 이게 아니고 이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거를 그걸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내가 만들어서 그런 거 먹어보고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냥 틀다가 나오는 거. 근데 종류로 따지면 확실히 패션 쪽이 좀 많은 거 패션 쪽이 같고. 더 많으세요. 그다음에 전자기기라든지 막 그런 거.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상품권 등록을 하시고 처음부터요? 상품권 등록하면요 네. 거의 1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상품권 등록하는 거는 뭐 저 상품권 등록한 거 지금 한 7개 됩니다. 등록하는 거야. 뭐. 등록하는 거에 일도 아니에요. 별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해놓으면- 등록하는 거. 브랜드 등록. 네, 아니 해놓으면은 나중에 쓸 그걸 수가 쓰면 돼요. 있어요. 1년 반 뒤에. 그래서 최대한 그냥 빨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먼저 해놓고. 빨리 등록의 장점이 뭐 어떤 게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간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점점점 커갈 때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침해할 수 없게끔 네. 따라하거나 그렇게 할 수 법적으로. 없게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브랜드로 저는 처음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님이 어차피 브랜드 등록을 하는데 심사가 시간이 돈을 주고 변리사를 쓰면은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걸려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면 1년 넘게 걸려요. 1년 6개월 걸려요. 1년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 셌어 잘 팔렸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수입했어요 하는데 이거 잘 나간다 이거 내 브랜드 제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1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또 내 걸 브랜드를 안 넣어. 안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팔리는 거 아니까 똑같이 카피해서 다 그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정말 이렇게 찍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해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독점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제품에 제 브랜드를 넣는데 남은 사람들은 그냥 남은 사람 브랜드 넣어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내가 잘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브랜드가 안 찍혀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팔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브랜드를 꼭 그러니까 그 상표권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려도 거의 안 하세요. 나중 가서 잘 팔렸을 때 그때 부랴부랴 하는데 그때는 다 뺏기고 매출 올라가서 와 우리 진짜 된다 하다가 다 뺏기고 떨어집니다. 10원 100원 낮춰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근데 만약에 묶었어요. 근데 나 상표권 등록자야 그런 식으로 해서 반격을 하면 그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상표권 없어.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는 처음. 네, 그러니까 100원 싸움, 10원 싸움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사람 계속 내려가고 가격 무너져가고 내 상품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브랜딩 하게 되면 또 AS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AS 없는 좀 것들을 약간 소모적인 게 가장 좋기야 하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이 사실 네, 제일 맞아요. 어렵긴 해요. 소싱이 진짜 제일 어려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구매 대행보다는 계속 브랜딩 쪽을 추천을 하는 게 솔직히 돈이 정말 제가 시작할 때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구매 대행으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어느 정도 자본이 있으면 저는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사입하면서 브랜딩을 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었으면 저는 바로 구매 대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구매 대행을 해서 좋은 점. 상품이 보는 눈이 커져요. 이런 게 잘 팔리네. 직접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구매 대행은 내가 직접 재고를 가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올려봤는데 이거 반응있네? 그리고 시즌 상품이면 뭐 여름에 잘 팔리는 것들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우리 이거 한번 올려보자. 왜냐면 올리는 걸로 해서 내가 품이 드는 게 크게 없어요. 그렇죠. 갖고 와서 그냥 내가 올려놓으면 팔리면 내가 대행해서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 잘 팔리네? 이게 뭔데 잘 팔리지? 내가 사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안목을 열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거고 정말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1억, 2억 막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직접 많이 만났는데 수익이 거의 없어요.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이미 잘 되는 걸 갖다 팔아도 치킨 게임이고 다 가격이 무너져 있어서 자기들 또한 너무 힘들어하죠. 마진율이 왜냐면 그만큼 많이 팔리려면 가격 낮춰야 되고 마진율도 떨어지고 또 따라가고 또 경쟁하고 근데 내게 아니니까 또 결국엔 또 뺏기고 그럼 계속 또 다른 걸로 터뜨리고 또 다른 거 찾아서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결국은 내게 없으면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이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우선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걸 똑같이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똑같이 다르게 보이려면요 패키징을 다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그 상품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구매 대행을 같이 올리다 보면 다 똑같이 이 상품만 그렇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쿠팡도 네이버도 똑같은 상품이구나 가격 경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뭐, 디자인을 뭐를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난 이거 2개 1+1 세트 가격은 다르게 하면서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패키징. 근데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중국 이 공장에 요청을 하시면 사입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여기다가 박스랑 박스에다가 내 거 로고 찍어달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 안 비싸요. 근데 그 소통하는 게 이제 겁이 나서 못 하시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주로 중국 쪽 거의 다 지금 중국에서 그냥 가격 다른 데는 가격이 좀 진짜 브랜드 상품을 병행 수입하는 거 아니면은 중국에서 거의 다 가져오는 거죠. 보면은 1688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죠? 거기서 이제 거의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장들이 입점을 했는데 솔직히 거기 되게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장 선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해보니까 진짜 1688에 들어가지 않은 공장들도 되게 많아요. 중국 쪽에 에이전시 통해서 따로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은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원하는 거로 계속 요청해서 오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팔면 안 되고 박스에다 패키징에다가 해가지고 가격을 2배로 해도 팔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저 제품이랑 그 단가를 봤을 때 우리가 브랜딩 해갖고 브랜딩 한다는 건 제조사에 직접 이거 하는 건가요? 직접 OEM을 해도 되는데 OEM이 처음에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 상품에다가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송 대행지가 있잖아요. 배송 대행지에 나는 박스 포장하고 뭐 리뷰 스티커 붙여주고 뭔가 다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또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그냥 바로 배송 대행지에 나 이 공장에서 딱 30개만 가지고 올 거예요 하고 30개만 갖고 들여와서 그냥 수입을 적건 아니면 근데 공장에서 만약에 몇 개 때울 때 원래 그 OEM이랑 그냥 내 브랜드 넣어서 제조해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물량도 보통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물량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아요. 보통만 사람들이 되게 고생하는데 그게 공장마다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공장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소싱 능력이 아직 경험이 전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매 대행을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한다면 그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실하게 구매 대행으로 내가 대표님은 100만 원만 벌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지속하지는 못해요. 또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힘들어.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잖아요. 근데 100만 원 벌었다가 또 바로 빠진다고. 왜냐면 시기가 빼들어가 딴 데서.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요. 매달 그러면 게임인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또 그게 품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품 또 새로운 상품을 찾기 위해서 또 품을 들여야 돼요. 계속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 그 보통 이게 시간은 제품의 판매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네, 짧아요. 구매 대행은 한 달도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달이면 많이 갔죠. 거의 그리고 시간은 이번 달에 이 제품이 나 효자 상품에서 거의 막 50만 원 이상 했는데 다음 달에 뭐 이게 막 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쿠팡은 정말 영혼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닭들은 계속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안 된다. 노가다다. 노가다가 안 되고 네, 진짜 일단 그래서. 이분 그래 손목 나갔어요. 손목을 잘 못 써요. 잠 안 자고 진짜 한두 시간 매 이거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새벽 1시까지 해도 모자른 거예요. 계속해서 상품 찾고 계속해서 그게 한계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상품을 올릴 때 그 마켓을 처음부터 뾰족하게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뾰족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카테고리를 일치시켜야 돼요. 카테고리가 예를 들면 티코처럼 거기가 뭐 파는 데입니까? 딱 정자, 세미점 딱 거기죠. 전문가스럽지 않아요?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 후드티 팔고 그치, 그러면 야구 모자 팔고 그러면 대표님 어떤 느낌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런 거예요. 전문 느낌이 안 나. 티코처럼 거기가 브랜드가 딱 생각이 나면
거기는 이거 파는 데야 라고 느껴지게끔 대표님도 스토어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아마 오줌 소싱 돈 된다면 다 팔아. 네. 그러니까 구매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거 팔린다 갖고 와. 저거 팔린다 갖고 와. 왜냐하면 팔려서 갖고 와서 팔리잖아요. 네. 금방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딴 거 또 갖고 와. 그럼 나중에 외국만 조만몰 상사돼 있어요. 거의 다 만물상처. 대부분 좋은. 가잖아요. 엉망이에요. 근데 그 구매대행 입장에서는 왜냐면 뭐 돈 되면 일단 다 모아놓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나는 뭐 스포츠만 하고 싶은데 그다음 스포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모수가 많은 거에서 막 팔고 싶은데 또 그만큼 단가 이거 마진이 낮고 모수가 적은 데는 뭐 그만큼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마진은 높지만 또 너무 또 좁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근데 사실 진짜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하면 구매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하면 사람 마케팅의 기본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팔거나 아니면 사람을 모아 팔아야 돼요. 솔직히 이게 모든 온라인 판매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것저것 다 모아와가지고 광고 때리고 뭐 가격 최대로 낮춰가지고 억지로 그냥 멱살테리에서 데리고 온다는 개념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예를 들면 진짜 그 내가 코가 되게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성형을 원하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카페에 모여 있는데 빨래집게를 하나 팔아요. 이거는 빨래집게인데 진짜 어디 가서 빨래집게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뭐 그게 100원짜리하고 그냥 원가가 100원이면 이거 10,000원짜리로 팔면서 이거로 하면 코가 높아집니다. 하면 이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결핍을 건드렸으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팔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대표님이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잖아요. 뭐야 하다 보니까 열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인스타에 보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이 예쁘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진실성을 보고 이 사람을 믿고 물건을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그냥 물건 이렇게 해서 웬만한 진짜 큰 브랜드 아니면 믿고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브랜딩이 꼭 브랜딩이 뭐 상품 브랜딩뿐만 아니라 내가 브랜딩이 돼요. 어떻게 보니까 지금 브랜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표님은 좀 이렇게 구매 대행을 좀 짧게 하시고 하더라도 구매 대행으로 해서 맛을 보시고 빠르게 그렇죠. 사입으로 나가시는 게 저처럼 시행착오를 남겼고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입하는 순간은 혼자 못 하지 않습니까? 혼자 가능해요. 하긴 뭐 그렇게 막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아요. 혼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3PL이라고 해서 대신 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에 의뢰를 해서 제가 OEM으로 상품을 갖고 오잖아요. 뭐 이쪽을 안 받아도 돼요. 그죠. 바로 그 3PL로 보내서 사진 찍어주고 품질 어차피 다 아는 거면 거기에서 이제 박스하고 포장 다 해서 그냥 보내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어떠냐면 이런 작은 사무실에도 연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 정말 이게 사무실 규모로 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재고는 어떻게 사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자, 재고. 근데 재고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청사진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잘 갖고 와서 잘 브랜딩돼서 팔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없고 크게 직원이 많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재고가 생길 수밖에 없고 악성 재고라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있어요. 저 역시도 끝내 못 파는 거. 끝까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역시도 이거를 갖고 와서 이거 되겠나? 라고 할 정도인데도 팔리는 게 있고 진짜 이게 팔린다고? 근데 소비자가 좋아하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면 쉽게 재고 내가 언제까지 버티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팔리는 게 3개월 뒤에 팔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마지노선 기간이라고 그럽니까? 마지노선 기간은 악성 재고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희는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의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단 국내에서 1등은 쿠팡이니까 쿠팡 네이버 이 두 개만 하거든요. 저희. 쿠팡 네이버에서 광고 때리고 그러니까 광고로 진짜 상위 노출시키고 했는데도 안 팔린다. 그거 제가 볼 때는 뭐 제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못해도 한두 달 정도 해보고 그래도 안 팔리면 그냥 악성 재고로 날려요. 그럼 그 제품 다시는 사야 돼? 안 하죠. 이거는 내가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된 거죠. 상품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어요. 맞잖아. 근데 정말 별거 다 해봐도 안 돼. 결국 그런 거는 원가 이하로 낮춰버려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그 상품을 소진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탈출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은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혹시 상품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업로드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 구매 대행이 왜 해보냐면 저는 아예 없으니까 온라인 사업 자체를 해본 경험이 적이 없다고. 올 제품 올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오늘 그림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가 1시간 정도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대표님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어떻게 올리는지. 근데 그 올리는 방법 진짜 쉬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시고. 너무 쉬워요. 실제 말해서 CS 방어 전략이에요. 미리 이제 요거는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우리가 단가가 좀 높고 좀 비싼 이건 정말 반품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농기계 이런 거 주문하시는 분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한국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거 한 6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진 한 30%짜리다. 그럼 그거 반품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난리 나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완전 친절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요. 계속 그러면 그럼 이제 사람이 뭘 했다 이런 사람 못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도 영업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서버 커피 쿠폰 하지. 맞아요. 보내드리고 집 통관 이런데 최대한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도 이 배송 현황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고객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니네는 정말 오고 있는 거 맞냐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럼 검수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지금 여기 배송된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의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지금 이미 도착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송 현황을 보고 이제 배송 완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또 좋은 게 퍼센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제가 장부 작성하는 거랑 그런 내용들도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그 부가세 구조가 다르다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게 장부를 퍼센트에서는 이제 여기 장부를 작성을 해줘요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만 불러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가능하려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팔리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를 내가 직접 떼으러 가야 되겠다. 아까 그분처럼 그분 아마 그런 효과가 되게 잘 되면 자기 브랜딩 붙여서 그래서 내가 갖고 와서 파는 거야 그거를 실제로 라이브에서. 해외 구매 대행보다 내한테 사면 메리트가 있는 게 나는 바로 배송해주니까. 그래도는 2주 올리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가 그냥 이것저것 한 번씩 파는 게 아니라 내 찐팬을 만들어요. 그리고 브랜딩 하는 게 장점이 결국에는 배송 기간 짧은 것도 엄청나게 엄청나죠. 그쵸. 한국 사람들 그죠, 못 참죠. 쿠팡이 있으면 맞아요. 맞아 진짜. 딴걸 하루 이틀 만들어주면 그쵸. 난리 나요 진짜. 맞아요. 아 그래서 사입을 하고 오셨구나.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대표님이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까요? 내가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상품을 2주 동안 기다려도 꼭 사야 돼 상품. 그쵸.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굳이 굳이 2주를 기다리면서 내가 기다리면서 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파는 상품이니까 그럼 대표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2주를 기다리면서 사본 게 이건 뭐지? 사겠다고. 아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도 하루수 뭐 이런 거. 직접 팔아보셨잖아요. 네. 한국에 없는 거. 맞습니다.